얘들아,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근데 너희들 시험이 끝나면 관심을 많이 갖잖아. 어디에? 총평에, 그 다음 해설강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있다? 일단 이 영상은 지금 총평 영상이 아니에요. 잠깐만, 쌤이 근데 총평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할 거야. 너희들 시험이 끝나면 이런 거에 관심 갖지 않아? 과연 1등급 컷이 몇 점일까? 나는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남들도 어려웠나? 오답률 탑 10이 뭐지?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 그리고 총평을 봅니다. 총평 볼 때 너희도 이런 얘기를 듣지. 난도가 어땠다. 오답률이 뭐가 가장 높았다. 이런 문제들. 자, 좋습니다. 근데 얘들아, 그거는 너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야? 자, 3월 호평의 목적은 딱 하나야. 시험 결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너희의 공부의 방향을 설계한다. 이건 누구나 똑같이 하는 말이지. 그러면 너희가 6평, 9평, 수능까지 가는 과정에 이 3월 호평의 오답률 탑 10이 중요하니? 등급 컷이 뭐 80점이든 90점이든 그게 중요하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그거는 남의 거거든. 남 얘기거든. 자, 그럼 쌤이 다시 물어볼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너에게 오답률 탑 10은 뭐야? 너는 이 시험지를 열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 이게 너의 이야기야. 얘들아, 3월 시험이 끝났죠? 너희들은 총평을 듣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돼? 자가 총평부터 해야 돼. 공부는 언제나 내가 빠지는 순간 효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총평을 듣고 너희가 저 문제 가장 어려웠구나. 그 뭐가 중요해? 너에게 뭐가 어려웠는가? 왜 어려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 공부할 때. 그래서 쌤이 오늘 그 얘기를 좀 너와 하려고 합니다. 자, 얘들아 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너희가 알고 있을 거야. 자, 오늘 쌤이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 그렇다면 지금부터 너가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험 자체, 이 결과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의 결과를 통해 너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요걸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가? 자가총평의 내용이 뭔가? 요거 이제 쌤이 요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시간 배분은 어땠어? 너가 대략적으로 시간 배분 생각하고 들어갔잖아. 그 시간을 배분한 계획대로 잘 운용할 수 있었어, 시험을?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자, 순서는 어땠어? 순서도 너가 생각했을 텐데 그 순서대로 푸는 게 어떤 것들은 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풀다 보니까 막혔을 수도 있고. 자, 순서에 대한 점검도 다시 한번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겠지? 자, 가장 중요한 거, 갈래별로 혹은 독서라면 지문 주제별로 너가 느꼈던 체감 난도는 어땠어? 혹은 지문별 아니면 문항별로 너가 느꼈던 체감 난도는 뭐가 가장 높았니?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너가 시험지 열었을 때 문제를 보고 대응 전략을 세웠어? 그 대응 전략을 가지고 지문에 들어갔을 때 그걸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어? 너가 평소에 훈련했었던 독서의 방법론들을 적용할 수 있었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너가 복기해 보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다시 봤을 때 난도가 높게 느껴졌다면 그 원인은 뭐였을까? 이런 것들. 지금 쌤이 말한 건 가장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거는 아주 일반적으로 너가 이 시험을 끝난 이후에 각각의 문항과 유형을 통해서 너가 실전에서 느꼈던 감각을 그대로 다시 한번 너의 오답률 탑 10을 정리하는 거지. 너의 오답률과 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너가 스스로 확인하는 거야. 이건 오로지 누구밖에 못할까? 너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어디 총평에도 어디 해설강에도 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너에 대한 얘기는 너의 머릿속에 있어. 그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 자, 어렵지 않지?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두 번째야. 너가 정말 최상위권의 점수를 노린다면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 쌤이 말할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너가 뭘 해줘야 되냐면, 자, 얘들아, 시험이라는 건 어때? 굉장히 평소와는 다른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너희가 문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평소에는 너가 하지 않았던 생각들, 평소에는 너가 느끼지 못했던 너의 문제점들이 시험 당일엔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시험이라는 거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거든.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어. 어떤 속도? 너의 의식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 그러다 보니 너가 평소에는 잘 했었던 너의 방법론이 적용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전략을 세우고 들어갔었던 것들이 여기선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그래서 너가 오늘 실전 문풀 과정에서 너가 느꼈던, 현장에서 실전에서 내가 직접 느꼈던 나의 의식의 흐름, 나의 심리, 이걸 복기하시는 겁니다. 자, 너가 처음 지문을 봤을 때, 문제를 봤을 때 이걸 통해서 너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쌤이 지금 생각이라고 했지? 어떤 의식이 떠올랐는가? 이걸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복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복기는 언제 해야 될까? 당연히 이 실전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때 하셔야 돼. 자,
두 번째, 자, 너가 이제 문제를 틀렸어요. 진짜 몰라서 틀린 것들은 괜찮아. 근데 알았는데 이 문제 내가 알고 풀었는데 이걸 틀렸네?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에 대한 복기가 정말 중요해. 왜냐면 그게 지금 너의 머릿속에 있는 의식적인 노이즈일 수 있거든. 문제풀이 과정에서 잘못 개입되는 오답이냐 정답이냐를 판단할 때 너의 머릿속에 잘못 개입해서 오답 쪽으로 너를 끌고 갔던 너의 의식의 노이즈, 너의 의식의 버그. 이게 바로 시험의 과정에서 너가 오늘 맞닥뜨렸을 수 있어요. 이걸 정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리 없이는 너의 문제를 보완하고 너의 의식을 완전히 평가원적으로 타이트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런 내용이었네 강의를 들으면 내용은 다 이해가 되지. 지문도 할 수 있잖아. 같이 할 거 아니야. 그다음 문제를 풀면은 해설지 보면 너희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었네? 내가 이래서 틀렸네? 여기까지는 된단 말이야.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 지금 쌤이 말했던 너가 느꼈던 너의 심리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하나의 기출문제에 불과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시험은 지금 되게 살아있거든. 따끈따끈해. 너가 오늘 봤기 때문에 너가 오늘 경험한 것들이 이 안에 그대로 녹아있어.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타이밍이 있다는 거야. 자, 얘들 오늘은 목요일이야.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 너희들 6편까지 가는 과정에 이제 공부의 방향을 설정하고 쭉 갈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시기에 너가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이 내용들은 그대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 왜냐? 인간의 의식은 굉장히 금방금방 휘발되거든. 기억이 안 나 일단. 아마 오늘 쌤은 현장에서도 꼭 오늘 당일에 너가 문제 풀면서 느꼈던 너의 감정을 철저히 복귀하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당연히 이때 감정이라는 거 얘들아 시험과 관련된 감정이야. 딱 보고 너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야. 이 지문과 이 문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상황에서 이것들을 그대로 복귀해놔야 돼. 그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 문제를 틀렸다면. 그러면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게 앞으로 너가 가장 먼저 해야 돼.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야지만 6평으로 갔을 때 너의 점수가 바뀌게 되어 있어. 더 올라가게 되어 있지. 자, 목요일, 금요일까지 오케이. 왜냐면 당일 힘들 수 있어. 금요일까지. 토요일만 돼도 아마 웬만한 것들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물론 너가 틀린 문제는 남아있겠지만 이 문제를 내가 대체 왜 틀렸지? 나는 왜 이 오답을 내가 왜 골랐지? 벌써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왜냐? 벌써 제한적인 상황에서 벗어났잖아. 다시 일상을 복귀했잖아. 이거 평소엔 각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쌤이 3월학평 전에 3월학평이라는 시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된 이유는 너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야. 이거는 평소에 연습할 때랑은 다릅니다. 너의 의식 작동 자체가 달라. 그래서 자, 이 문제가 그냥 죽어있는 하나의 기출문제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안에 이번 주에 따끈따끈할 때 너희들의 의식과 심리를 복귀하시면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틀렸구나. 이 문제가 나에겐 이게 문제였네. 나는 지금 여기서 이 문항과 이 지문도 계속 요게 이해가 안 됐네. 이걸 너가 대략 정리한 다음에 총평을 들었을 때 그 총평은 네게 되는 거야. 그거 없이 그냥 총평을 듣는다? 남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자, 그래서 쌤이 급하게 총평 전에 자가 총평을 좀 먼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했어. 자, 일단 정리한다면 첫 번째, 너의 오답률 탑10을 정리해라. 너의 느낌, 너의 감정을 절대 잊지 말아라. 두 번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지문을 보는 과정에서 너가 생각했던 아까 너의 머릿속에 들었던 그 의식의 흐름, 그걸 적어놔라. 그걸 복기해라. 그래야지만 그 부분에 너의 노이즈와 너의 버그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걸 고쳐나가는 게 바로 공부야. 너희가 아마 문제를 풀면서 느끼지 않았어? 사실 국어 시험은 어떤 너가 정보가 없어서, 정보가 결핍돼서 문제를 틀렸다기보다는 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노이즈가 언제나 문제거든. 그래서 쌤이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고친다면 이번 3월학평은 너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쌤과는 이제 쌤은 또 오늘 당일에 총평을 찍을 거야. 자, 얘들아 총평의 유형 분석. 자, 요 유형 분석은 쌤은 총평에서 난도 이런 얘기 안 할 거야. 왜냐면 그건 네 얘기 아니란 말이야.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 그대로 그냥 모집된 굉장히 커. 그래서 중요한 건 너에게서의 문제가 되는 그 유형을 찾아가지고 와. 그러면 쌤은 각각의 문제 유형마다 뭘 보라고 그걸 제시해 줄게. 그랬을 때 그게 너의 총평이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린 총평에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도 너희들의 그 문제점을 찾았다면 그걸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 보완해 나갈 수 있을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극복 방안 그거는 해설 강의에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